자, 해볼게요. 자, 여기 잘 나오겠죠?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알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세무 2급 때 안 나옵니다. 세무 2급 때는 부가가치세 두 번째 배우기 때문에 특징을 내진 않아요. 알죠? 근데 이 특징에서 파생되는 게 워낙 중요한 게 맨 아래 두 개는 계속 나옵니다. 시험에. 알죠? 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두 개가 있어요.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 정부는 국가죠.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요. 지자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알죠?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3대 국세라고, 3대 국세. 3대 국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는 국세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지방세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요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얘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B한테 빼준 10원 있죠? 여기 B한테 빼준 10원은 전 단계 A의 세액을 빼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C한테 50원 빼준 거 있죠? 이거 전 단계인 B에 50원 빼준 거잖아요. 그래서 전 단계의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이거 뭐야? 전 단계의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얘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러요. 조심하실 게 전 단계 금액공제법이 아니에요. 전 단계의 세액을 빼는 거, 세액. 알죠? 세액하고 금액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금액은 전체고, 세액은 세율 곱한 후잖아요. 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전이고, 세액은 세율 곱한 후예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했죠? 낚시 안 할 것 같죠? 낚시합니다. 했죠?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보시면, 이거 장난 아니게 낚시하는구나.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가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접세 할게. 간접세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세금을 내시는 세금이 대표적인 게 소득세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소득세를요, 회사에서 대신 내주던데요? 여러분들은 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내신 거고,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인터넷으로 냅니다만, 세무서에 갖다 내지 않습니다. 네, 방금 표정 봤어요. 재미 들을 게 없네, 이 표정이. 여러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외워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불러요. 알죠?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 알죠? 그리고 여기 담세자 보이세요? 담세자? 담세자 다 나오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좀 이따 문제 많이 풀어볼 거예요, 요거는. 자, 담세자는 뭐냐면 실제 세금 부담을 경제적으로 하는 자입니다. 아주 달라요. 담세자는 세금 부담을 하는 자,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부담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세무서에 세금 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거 우리가 직접세라고 해요. 직접세. 예. 근데 부가가치세는 아까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였죠. 사업자가 세무서에 갖다 냈었잖아요. 근데 경제적 부담은 누가 다 했어요? 소비자가 다 했죠. 맞죠? 이런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해요. 간접세. 그러니까 간접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가하는 세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우리 간접세가 여러분들 주세 있고 주세가 뭔지 아세요? 주세?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르신 척 하시면 어떡해. 주세. 어떤 주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주자. 술주? 왜 아니신 척 하시고 그러시지? 주세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하이트 진로가 유명하죠. 하이트 진로 공장에서 술을 출고할 때 일단 하이트 진로에서 나라에 내요. 내고 그 낸 세금을 소주나 맥주에 붙여버립니다. 맞죠? 그럼 다 여러분 내시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갖다 내는 자는 화이트 진로지만 실제 경제적 부담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전가시키는 세금이라고 생각이 딱 좋아요. 뜯는 세금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여러분들. 직접세가 아니라 암기. 자,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다 냈죠. 전적으로 다 내니까 소비자한테 팔 때만 부가가치세를 걷는 걸 단단계라고 합니다. 거래가 한 번이니까. 했죠. 근데 우리는 단단계가 아니라 아까 사업자들끼리의 거래에서도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출세액 내고 돌려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라고 해요. 거래 단계마다 다 과세를 하겠다. 그게 다단계 거래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소비세는 다시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을 개별 소비세라고 하고요. 일반 소비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 소비세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보석 있죠, 보석. 보석하고 그 다음에 뭐 루이 머시기, 구 머시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루이 머시기, 구 머시기라고 하면 여러분 대략 아실 거예요, 명품. 그렇죠? 걔네들은요 사치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치품이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부담시켜 버려요. 그래서 사치품 자체가 원래 비싸기도 하지만 세금이 두 번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꽤 비싼 거예요. 세금도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삼각김밥이나 음료수에도 붙어 있거든요. 그 사치품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 거예요. 사치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됐죠?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비지국 과세원칙, 여기 맨 아래 두 개는 계속 잘 나와요. 세무 2급까지. 아래 두 개는. 지금까지 한 건 회계 1급용이고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대요.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는 소비하는 국가예요? 생산을 하는 국가예요? 생산하는 국가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를 생산지국이라고 하고요. 소비하는 국가를 수입하는 국가를 소비지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과세를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팔았으니까 미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때려버리면 소비는 미국에서만 일어나는데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 미국에서 두 번 내는 거잖아요. 이게 국제적 이중과세죠. 그래서 국제적인 이중과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방지를 하려면 어느 한 국가에서만 물리고 어느 한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알죠? 그럼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산세래요? 좀 웃기긴 하지만. 소비세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소비지국, 수입하는 국가에서 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인데 가끔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장난치거든요. 아셨죠? 그럼 반대로. 그럼 우리가 소비하는 국가에서 때리면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줘야 되겠죠. 0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은 영의 세율로 과세하는 거 우리가 영세율이라고 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0% 세율도 있지만 0%짜리 세율도 있어요. 알죠? 자, 그리고 진짜 조심하시기 말 문제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아까 납세 의무자는 소비자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했죠. 그건 국내 거래일 때입니다. 국내 거래일 때. 국내에 팔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팔았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수입한대요. 그럼 아까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니까 수입하면 다 부가가치세를 내야죠. 우리나라에서. 맞죠? 그럼 외국에서 수입은 사업자만 해요? 아니죠. 소비자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하실 때 부가가치 여러분 내셔야 돼요. 물론 수입하실 때 여러분 내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수입하는 것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만 있다. 그럼 틀립니다.
들리세요?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만 납세는 없다니까요. 소비지고 과세 원칙은 수입하는 국가 다 때려야 돼. 무조건 부가세 내야 돼요. 근데 사업자만 낸다면 이건 100% 내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알죠? 그래서 시험에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사업자만 납세무가 있다. 그럼 틀리는 거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세법 진짜 여러분들 문고 되게 어렵겠네요. 왠지 맞는 것처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설명할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해는 하시되 반드시 문구로 외우셔야 됩니다. 법문구로. 알죠? 시험에는 법문구 그대로 내요. 진짜로. 알죠? 절대 이해되는 문구로 되지 않아요. 자,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경제에서요. 세금은 부자가 많이 내야 돼요. 서민이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부자가 많이 내야죠.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가 원칙이 10% 세율이라면서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우리가 단일 세율이라고도 부르거든. 단일 10% 세율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치킨 2만 원이 할게 그냥 치킨 2만 원짜리를 시키면 부가가치세 얼마 줘야 돼요? 치킨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2,000원 줘야지. 2,000원. 맞죠? 우린 서민? 네. 자,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님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이 전화한 거예요. 저도 서민이 먹는 치킨이라는 걸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지. 그렇죠? 그럼 치킨 좋아하시더라고. 서민이 좋아하는 치킨을 먹고 싶은데 얼마인가요? 했더니 2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 이재용인데 이렇게 붙었어요. 그랬더니 이재용 회장님은 부자시니까 부가가치세 5만 원 내실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2,000원 내요. 알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부담이 정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하는 게 정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상대적인 세금 부담을 낮게 하죠. 둘 다 2,000원은 맞지만 소득에 비례해서는 세금 부담이 낮잖아요. 맞죠?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세금 부담이 역으로 진행된다 이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시험에 역진성이라고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세금 부담이 역진. 이게 서민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한다 그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든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쌀 사면 면제는 거. 알죠? 그래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가요. 면세제도에 부가가치세 면제해 주는 되세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아세요? 이 둘을 거꾸로 내요.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문제 풀 건데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영세율을 두고 있다.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실제로. 이제 며칠 지나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어디서 봤거든.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 영세율하고 면세 취지는 이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조심. 강조.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납세 의무자, 사업자 할게, 사업자. 왜냐면 우리 소비자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무서한테 세금 갖다 내는 자가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중요해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영리하면 이익을 추구하고 비영리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비영리가 여러분 대표되는 게 종교단체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 죄송하지만 교회 이익 추구해야 하네요. 합니다. 교회를 영리단체라고 해요? 비영리단체죠. 비영리단체는 해당 고유목적 사업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익을 주주한테 분배를 하면 영리고요. 이익을 주주한테 분배하지 않으면 그건 비영리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 다니실 때 그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지분율이 몇 %예요? 라고 하면 목사님은 두드려 맞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세법은 합리적인 드립이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지루하니까 이상한 개드립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시고, 물론 나중에 평가할 때 개드립 좀 치지 마세요. 이거 자주 붙어요. 알죠? 선생님이 되게 산만해요. 이것도 봤었고. 아무튼 씁쓸하고 많이 알죠? 합리적인 드립 허용. 네.
자, 그럼 우리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가 국가죠. 맞죠? 조심하시기 여기입니다. 국가도 납세 의무자예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것만 보면 틀릴 것 같거든요. 국가가 납세 의무자래요. 국가가 세금을 내야 된대, 부가세를요. 근데 국가가 어디에 낼까요?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잖아요. 그럼 세무서는 국가에 아니에요? 국가죠. 국가가 국가한테 세금 낸데 말이 돼요? 말이 되니까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들어보실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가한테 10억짜리 토지를 판 거예요, 국가한테. 아시죠? 토지는 나중에 면세, 죄송해요. 건물 팔았대요. 나중에 그 토지 면세이기 때문에. 자, 건물을 10억에 파셨대요. 그럼 국가가 납세 의무자니까 여러분들이 국가한테 부가가치세 1억도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국가 입장에선 여러분들한테 매입세 1억을 줘야 돼요.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다 갖다 내세요? 세무서에 갖다 내시잖아요. 그걸 하라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1억을 세무서에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자는 아까도 봤었지만 적격 증명서류 같은 걸 잘 가지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안 해요. 하지만 법인 사업자란 법인세 부담은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소득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는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안 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는 부담을 해요. 그거에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10억에 팔았죠. 건물. 그러면 저 개인이 소득이 10억이 있으니 나중에 소득세 10억에 대해서 때려야지 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그 거래 내역, 상대방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국가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면 국가가 무슨 납세의무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 납세의무자 맞아요. 아셨죠? 주의.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결론 남기지만. 자, 그 다음에 사업성입니다.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물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파시는 분이죠. 맞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파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핸드폰 대리점에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시면 부가가치세 내셔야 돼요. 아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파시는 거예요, 중고나라에. 그럼 부가가치세 걷어요, 상대방한테? 그럼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 달라고 하면 상대방 뭘 줘요? 싸대기를 줘요, 여러분들. 왜요? 왜 부가세한테 싸대기를 줘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파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업자라고 하면 여기 계속 반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시유발적이면 안 돼요. 사업자 아닙니다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화나 용역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분들 재화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분들 부가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왜요? 독립성이 없어요. 맞죠? 고용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고용되어 있다. 고용되어 있다라는 건 인간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거 있죠. 근로를 제공할 때 우리가 상대방한테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고용돼 있으니까.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누구한테 고용되면 안 된다. 알죠? 이거.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 여기 나와 있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해야 돼요.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 그 세법 하면 장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회계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풀 때.
계속 말 문제만 보다가 이렇게 풀면 되게 기분 재밌어. 그게 세법의 장점. 장난일 것 같죠? 진짜입니다. 나중에 회계하시면 어유 괜찮았다. 진짜 세법 하다 보니까 재밌다고. 자,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하지 않아요. 알죠? 그분들은 저기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좀 조심하시고. 제 여러분들 표정을 봤거든요. 네, 일단 이론을 쭉 하는 게 아니라 실기 관련된 이론 할게요. 네, 계속 이론했다가 저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표정 많이 지루하시네. 알죠? 일단 이론 실기하기 위한 이론부터 쭉 달리고요. 우리 이제 실기하고 관련 없는 이론 몰아서 할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서로 간에 마음 안 아프기. 자, 여기 이제 사업자의 분류인데 여러분 최근에 가장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내는 게 혹시 간이과세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간이과세자? 이 간이과세자 곧 할 거예요. 간이과세자를 최근에 압도적으로 많이 냅니다. 이론으로. 왜냐하면 중요하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알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꼭 암기를 부탁. 해보자. 여기. 자, 우리가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가 있냐면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 되는 사업자랑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과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해요. 실제로 간이과세자가 먼저예요.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리고 간이과세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일반과세자 다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납세 의무자예요.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잘 내요. 자, 여기. 자, 외우십니다. 자, 우리가 간이과세자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세법 같은 거, 세법을 교재를 읽으실 때 가끔씩 역자라는 말이 붙어요. 역. 수원역 이런 거 말고요. 이 역자가 달력 역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역자 나오면 띄고 해석하 띄고. 알죠? 띄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역으로 나와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직전 1년. 이렇게. 아시죠? 그리고 용어 좀 챙겨주세요. 이거 실기에 나중에 입력할 때 우리 숫자 넣어야 되거든요. 숫자 넣을 때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금액을 공급 대가다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음료수를 만 원에 사 먹고 부가가치세 1,000원까지 내잖아요. 그러면 11,000원을 우리가 공급 대가라고 불러요. 이 용어는 암기를 안 해주시면 난리 납니다. 나중에. 외우시려고 꼭 노력하시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공급 대가가요.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 미만 꼭 외우셔야 돼요. 알죠? 제가 가급적이면 금액 외워주세요라고 말 잘 안 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외워주세요라고 하면 가급적 외워주시는 원장입니다. 세법 하다 보면 외울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알죠? 네, 이런 왜 내겠어요? 중요하니까 내지, 여러분들. 맞죠?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이 훨씬 적거든요. 자,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보이세요? 개인 사업자라고? 그냥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럼 누구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인은 안 돼요. 맞죠? 법인은 절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또. 오른쪽은 무시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죠? 그냥 법인 안 된다.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자들이 발급하는 것들이 뭐냐는 실기하고 연관성이 무지하게 깊어요.
그렇죠?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요 사업자들이 어떠한 증명 서류를 발급을 하냐? 그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이 뭘까요? 여러분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그렇죠? 그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기 과세사업자는 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에요. 알죠?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알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낮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좀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수증이라는 걸 발급을 했었습니다. 영수증. 했죠. 그랬다가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하게끔 바뀌었어요. 4,800만 원 이상부터. 그래서 시험에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려요. 아셨죠? 여러분 정 힘드시면 그냥 8천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고 그냥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야 된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정 4,800만 외우시기 힘드시면 이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면세사업자도 증빙을 발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란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세금이 부가가치세라면서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떼고 계산서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해. 실기 때. 그러면 내가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샀다는 얘기예요? 계산서를 받았다. 그렇죠. 면세한테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면세한테 샀다라는 건 매입세 줬다 안 줬다? 안 준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알죠? 왜냐면 우리 시험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처럼 꼬셔요. 어떻게 장난치냐? 이렇게 장난쳐요. 이번에 쌀이 대표적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면세거든요. 쌀을 77,000원에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받았다. 이렇게 쳐요. 그럼 77,000원 왠지 7,000원 부가세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나중에 10%를 겁니다. 우리 10%인지 면세인지 영세인지 걸어줘야 되거든요. 실기할 때. 그쪽 틀리면 일단 무조건 점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계산서 받았다라고 하면 면세구나라고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낚으려면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 같은 금액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이건 중요하겠죠, 많이? 자, 좀만 참으시고 우리 아까 날짜까지는 해야 실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날짜 좀